your sky. And never been this high or this high. You feel like kryptonite, sparks fly like dynamite, reflecting in your light, beaming bright. You know I'm so much stronger when you're touching me. I've got what I can't handle, but I know I need. One look and I'll surrender. You're why my heart beats. From day one till forever, you'll be saving me. You'll be saving me. 안녕하세요, 모터리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투싼을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투싼을 시승을 하게 되는군요. 사실 투싼을 기대들을 워낙 많이 하셨고 출시되고도 지금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그래서 왜 시승 안 하나 했는데 드디어 오늘 시승을 하러 나왔는데요. 지금 아직 출발하기 전인데 지금 상당히 좀 재밌는 시스템이어서 지금 옆에 보시면 멋진 차도 하나 서 있죠. 사실 이거보다는 저 차가 훨씬 멋있는데 저거 소렌토 하이브리드 제 차입니다. 오늘 행사를 지금 언택트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요즘 워낙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행사 와서 접수하고 어쨌거나 차를 한 명만 타고 나가라, 그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오늘은 아예 차 안에서 접수를 다 받아 가지고 제가 타고 온 차를 시승차 옆에 세우게 해놨어요. 자리를 아예 그렇게 해서 옆에다 차를 세우고 그다음에 짐을 옮겨 가지고 이 차를 타고 바로 시승을 떠나는 거죠. 와,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시스템 상당히 기발합니다. 자, 투싼은 지난번에 이제 이재욱 기자가 먼저 디자인이랑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실물을 보니까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덜 튀어요. 확실히 그러네요. 이게 아니요, 어쩌면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요.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선들이 막 워낙 강렬해 가지고 야, 이거 너무 튀는 거 아니야? 특히 앞모습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동안 많이 봐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쨌거나 실물을 보면 조금 덜 튀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야, 디자인이 진짜 멋지네요.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졌고 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따 차를 타고 또 설명을 좀 더 드리기로 하고 그냥 앞모습 잠깐 살펴보면 야, 진짜 디자인 멋있다. 소렌토보다 확실히 더 멋있죠. 산타페는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소렌토보다도 확실히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히든 라이트 형태였다가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와, 조명 안에도 와, 엄청나구나. 이야, 이게 안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해놨네요. 오, 진짜 멋있다. 이런 부분들도 멋있고 디자인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전부 다 1.6 터보 하이브리드만 오늘 시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휠이 보시면 이게 18인치 휠이거든요. 하이브리드는 17인치가 기본이고 18인치 휠이 이제 상위 트림인데 1.6 터보 같은 경우는 19인치까지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하이브리드의 18인치랑 1.6 터보의 18인치랑 휠 디자인이 똑같아요. 이런 경우도 또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같은 인치여도 하이브리드면 디자인이 좀 달랐는데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17인치는 휠 디자인이 달라요. 근데 18인치는 하이브리드랑 1.6 터보랑 같은 디자인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1.6 터보 같은 경우는 V급에 19인치도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사이즈는 235-60R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사이즈인데 사이즈를 보실 수 있는 옆모습 이렇게 보시면 와, 라인이 진짜 눈에 멀리서 보면 눈에 확 안 띄거든요. 이 세 개 묻혀 가지고. 그렇긴 한데 가까이서 보니까 야, 라인이 진짜 화려하긴 하네. 근데 멋있어요. 이게 왠지 더 튼튼할 것 같은, 이렇게 많이 접어 놓으면 강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거 와서 쿵 박더라도 왠지 그냥 마음적으로라도 훨씬 더 튼튼할 것 같은, 실제로도 더 튼튼할 수도 있고요. 와, 그리고 진짜 차가 커진 만큼 이 도어 문짝 길이 보세요. 와, 엄청나군요.
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휠 베이스가 85mm가 길어져서 2755mm. 예전 산타페 CMDM이 휠 베이스가 2700이었는데 그보다 55mm가 더 긴 2755mm여서 이쪽 2열에 앉았을 때 와, 2열 공간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군요.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준중형이긴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여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뒷좌석에 탑승하신 분들이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을 누리실 수 있다. 그 점이 이번 투싼이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큰 공헌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겠죠. 차체 길이는 요게 4.7m가 안 됩니다. 예전에 산타페 같은 경우에 이제 DM이 4.7m였었는데 길이는 지금 4.7m가 안 되다 보니까 휠 베이스는 구형 산타페보다 휠 베이스는 더 긴데 길이는 짧으니까 이쪽 앞쪽 오버행이랑 뒤쪽 오버행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짧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화물 공간에 요 기본 화물 공간이 아무래도 이제 투싼보다는 더 작을 수밖에 없다. 그렇긴 하지만 2열까지 폴딩을 하게 되면 화물 공간은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옆모습에서 좀 특징적인 디자인 부분이 여기는 이렇게 한번 살짝 내려가는 부분도 좀 눈에 띄고요. 이게 크롬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지붕 라인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제 크롬 장식이 윗부분은 이렇게 가지 밑을 이렇게 내렸잖아요.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요게 요렇게 딱 보면 그죠? 요렇게 보면 쿠페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이쪽에서 보게 되면 쿠페 같은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거. 요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네요. 이번 투싼은 일단 지금까지 뭐 외관이나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 진짜 잘 나왔습니다. 자, 뒷모습은 생각보다 이게 좀 둥그스름하네요. 직선이 굉장히 많이 빡빡빡 져 있었던 거에 비하면 뒤가 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어서 이 점도 디자인적으로 좀 독특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도 지금 디자인이 좀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안쪽으로 싹 집어 넣어 놨고 지금 와이퍼가 위쪽으로 히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또 다 살펴봤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공간이죠. 트렁크 공간. 생각보다 넓은데요, 여기가. 이 정도면 뭐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차체 길이는 사실 중형만큼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열 공간이 많이 늘어나 버려서 이 트렁크 공간이 좀 상대적으로 좁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넓은 느낌이 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이 굉장히 넓게 열려 가지고 지붕이 낮은데도 이걸 좀 이렇게 많이 깎았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답답할 텐데 이렇게 열어놔 버려 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네요. 이 점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차체가 많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는 점은 제가 봤을 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요거는 트레이는 2단으로 분리해서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아래쪽으로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2열 시트는 여기에서도 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땅 이렇게 접을 수 있는데, 짠 이렇게 하면 이제 딱 평평하게 되죠. 근데 이 투싼이 공개가 되면서 좀 관심을 가졌던 기능 중에 하나가 2열 시트가 접힐 때 다이브 앤 싱킹, 그래서 접히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 차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뭐 배터리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시트가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는 점,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하이브리드의 결정적인 단점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좀 아쉬운 점. 자, 일단 한번 누워보면 머리가 안 닿는다. 야, 이 차가 진짜 크구나. 이게 투싼인데 지금 발이 밖으로 안 나간 상황에서 머리가 저기 닿지 않거든요. 앉았을 때 높이도 이 정도면 상당히 좋고. 야, 진짜 이번 투싼은 공간 하나는 엄청나게 좋네요. 물론 소렌토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죠. 키도 훨씬 더 크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렌토급에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근데 기존의 투싼 생각하면 진짜 엄청나게 여유 있는 공간이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지난번 영상에서, 제옥 기자 영상에서 보시면 이걸 딱 접으면 시트 요 부분이 앞으로 살짝 이동하면서 내려갈 때 이게 바닥 쪽으로 훨씬 더 낮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싱킹 다이브가 안 된다는 점, 그 점이 하이브리드에만 그게 안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가 요거 지금 제 운전석 포지션인데 이 정도 여유가 있고, 등받이도 각도가 오! 와, 이게 진짜 많이 눕는구나. 등받이 각도도 엄청나게 많이 눕네요. 이렇게 많이 누운 모델이 있었나? 소렌토보다 조금 더 눕는 것 같은데. 야, 공간은 진짜 좋다. 급을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자,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하이브리드인데요. 오늘 시승 코스가 기흥 IC에서 출발을 해서 경부고속도로 또 영동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지산 리조트까지 가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전체 중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연비를 아마 좀 많이 느껴보라고 시승 코스를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는 바로 이제 그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니까 엄청나게 조용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한 40km, 지금 배터리가 아직 충전이 절반 정도밖에 충전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수시로 시동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지금 전기로만 주행할 때는 진짜 엄청나게 조용하고, 일단 뭐 실내 디자인도 엄청 마음에 들고, 여기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긴 하군요. 이게 박스가 느낌이 그렇긴 한데, 일단 뭐 디자인 자체도 엄청나게 좋네요. 승차감이 승차감 좋다. 야, 이거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승차감이 월등히 좋네요. 이거 그 어떡하냐 이거. 자, 인테리어 간단하게 살펴보면 차가 막히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라운딩이 돼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라운딩이 돼 있죠. 근데 지금 가운데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이쪽으로 돌아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훨씬 길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좀 균형이 잡혀 있는 느낌이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라인이 저리 멀리 가 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이 라인이 똑같은데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 라인이 멀리 이렇게 돌아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여기 잘 알려진 것처럼 여기 안쪽에 지금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디퓨즈라고 적혀 있어서 이걸 끄면 여기서 바람이 많이 나오고, 여기는 거의 안 나오네요. 근데 디퓨즈를 켜게 되면 그러면 이쪽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이쪽이 훨씬 더 크고 이쪽은 바람의 양 자체는 조금 적게 나오긴 하고, 확실히 더 은은하게 나오도록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버튼식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 점, 요거 뭐 익숙해지면 뭐 쓰기는 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굳이 이야기하자면 전자식일 경우에 기어 레버 방식도 좋긴 한데, 저는 소렌토를 타다 보니까 그 다이얼식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사실 좀 예쁘기도 한데, 이 작동하는 방법도 오작동도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작동하는 방법도 좋고, 그래서 버튼식보다는 기왕이면 기아차에서 쓰고 있는 다이얼식, 그게 훨씬 더 좋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앞쪽에 지금 드라이브 모드 이게 토글이 달려 있거든요. 스포츠, 에코, 스마트. 와, 이거 진짜 잘 해놨네. 요거는 진짜 잘 해놨네요. 이건 역대급으로 잘 해놨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쪽에 있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하거든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스포츠 모드로 조작할 때 손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서 조작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게 제일 퍼펙트긴 하지만, 이쪽에 있는 것도 그 아반떼 N라인 같은 경우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버튼을 이게 돌리는 게 아니고 찾아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 위치에 그냥 바로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손이 이동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편하고, 특히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쪽에 버튼으로만 마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물론 내 차여서 자주 타시는 분들은 여기 손으로 그냥 만져보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뭔가 특별하게 조형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버튼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 그거 좀 불편하거든요. 찾기 어려워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튀어나와 있는 데다가 위치도 버튼 바로 앞쪽에 있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잘 해놨네. 여기 있는 거 다음으로 잘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기판은 다 풀 디지털이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속도계가 있고 이쪽에는 그 하이브리드 게이지가, 에너지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냐 차지냐 파워냐 요것만 되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타코미터가 나오는 화면은 따로 없습니다. 시트는 뭐
적당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크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차체 크기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도 제가 앉았을 때도 뭐 여유도 충분히 있을 만큼 여유가 있고 옆구리도 잘 잡아주고 방석 길이도 크게 나쁘지 않고 시트 착자감도 나쁘지 않고, 여기는 뭐 나파 가죽 이런 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가죽 시트로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확실히 여기에 패브릭 이 느낌은 상당히 좋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패브릭 요거, 이거 상당히 느낌 좋다.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이게 패브릭인데도 오히려 더 가죽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도 괜찮죠. 스티어링 휠도 요거 사이즈도 딱 좋고, 사이즈가 별로 크질 않은 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가운데 여기에 좀 약간 D컷처럼 이렇게 강조를 해서 장식을 넣어 놓은 이 부분도 마음에 들고, 이 디자인적으로 사실 완성도가 굉장히 높군요. 요 장식이랑 버튼이랑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디자인적인 센스 터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운데 이 부분도 괜찮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모양이 어색하거든요. 윤곽 자체가. 네. 상당히 좋네요. 네. 뭐 출발해서 아직 지금 차들이 계속 이렇게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연비가 16.3 이렇게 뜨네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시승하고 있는 파워트레인 잠깐 설명드리면, 이번에 이제 1.6 터보 가솔린, 그 다음에 2.0 디젤,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됐죠.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 터보랑 전기 모터인데, 요게 현대차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중에서 제일 강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2.0 하이브리드에 있는 2.0 자연흡기보다도 이게 출력이 높고, 2.5 하이브리드에 있는 2.5 자연흡기보다도 얘가 180마력이 출력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엔진 출력이 제일 높죠. 토크도 당연히 이게 터보 엔진이어서 토크도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전기 모터도 기존에 쓰고 있던 소나타나 그랜저에 쓰고 있던 그 전기 모터가 38kW인데 이 차는 지금 44.2kW니까 전기 모터도 이게 출력이 더 높죠. 그리고 토크도 264Nm로 그 모터들보다 토크가 더 높아요. 근데 지금 요게 시스템이 제가 타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똑같거든요. 최고 출력 180마력 엔진 똑같고, 그다음에 44.2kW짜리 전기 모터 출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합산 출력이 230마력인데 요게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똑같은 출력인데, 근데 이게 지금 차가 소렌토보다 더 작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륜구동이 출시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차에는 사륜구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가 타고 있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에다 사륜구동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륜구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륜구동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지금 가솔린이나 디젤로 가셔야만 된다는 점, 요 점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약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륜구동에 차체 사이즈나 무게는 소렌토보다 더 작고, 근데 파워트레인은 소렌토랑 똑같은 하이브리드의 합산 230마력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시승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힘이에요. 와, 이 차가 힘이 얼마나 좋을까.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힘이 진짜 좋거든요. 그게 사실 4기통 엔진이 끼어나면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터보 엔진하고 전기 모터가 동시에 힘을 뿜으면 그 큰 덩치에 불구하고 이게 힘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차도 더 작은 데다가 또 무게도 더 가벼운 이륜구동인 만큼 이게 힘이 얼마나 좋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승차감인데, 일단 승차감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요거는 좀 더 타보고 확인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제 소렌토보다는 3000배 더 좋습니다. 이 정도 세팅은 진짜 좋은 세팅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세련된 세팅이 아닐까. 요거는 국도로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그러면 뭐 막간을 이용해서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이번 투싼의 결정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은 저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 정말 아쉽죠. 그래서 뭐 통풍 시트 뭐 이런 편의 장비들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반자율 주행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뭐 차로 주행 보조, 그다음에 HDA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방금 이제 차가 정차를 할 때까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했다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앞차가 출발하니까 자동으로 재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가 정차하고 3초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일시 해제를 해요. 그랬다가 앞차가 출발하고 나면 엑셀을 한번 밟아주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기능을 한번 작동을 시켜줘야만 재출발했었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 대기 시간이 30초 정도로 늘어났죠. 그래서 앞차를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경우에 앞차를 따라서 차가 잠깐 정차했다가 30초 이내에 앞차가 다시 출발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아무 조작을 안 해주더라도 다시 재출발을 해준다는 점, 그 점도 지금 상당히 만족스럽게 발전을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앞차를 따라서 잘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잘 돼 있죠. 와, 근데 실내 진짜 좋구나. 자, 지금 이 모니터 여기에도 위에 하우징이 따로 없고 계기판 위에도 하우징이 별도로 없거든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 햇빛이 들어오거나 또 햇빛이 반사가 되거나 할 경우에 모니터 확인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니터를 쓰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이 디스플레이들은 이게 아마 뭐 코팅을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다이렉트로 들어가더라도 반사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옆에서 비치더라도 이 식별이 상당히 잘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하우징을 씌우지 않아도 지금 되도록 되어 있긴 한데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는데 이거 하우징 제 생각에는 만들어 주는 게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름 모니터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우징을 안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라인을 좀 그대로 잘 유지해 주기 위해서 빼는 건 어때? 누군가는 제시를 했을 테고 빼면 기능에 문제가 없나? 기능에 문제가 없어. 그래? 그럼 빼.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적으로 여기 하우징이 하나 있는 게 좀 더 예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것도 익숙해지면 뭐 이게 더 뭐 시야 확보에 훨씬 더 좋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확 트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야 확보에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가솔린 1.6 터보랑 잠깐 비교해 보면 사이즈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뭐 길이가 1mm도 차이가 나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고요. 1.6 터보 엔진도 똑같습니다. 180마력에 27.0kgm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가 요건 자동 6단인데 1.6 터보는 7단 DCT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비를 한번 비교해 보면 하이브리드하고 1.6 가솔린 터보하고는 이제 타이어가 인치수가 그 차는 19인치까지 있으니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17인치, 18인치 기준으로 해보면 이 차는 또 2륜구동밖에 없죠. 그래서 2륜구동에 17인치, 18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연비를 비교해보면 이 차가 16.2인데 가솔린 1.6 터보는 12.5거든요. 그러니까 연비 차이가 3.7kgm가 연비 차이가 나요. 그렇게 보면 3.7이면 꽤 많이 나는 건가? 근데 기본적으로 연비가 뭐 한 12, 13 정도 되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연비를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비보다도 힘이 우선 더 쭉 밀어주네요. 이게 반응이 조금 늦네.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근데도 4단 3단 오, 힘이 좋네요. 3단 그러면 2단으로 내려보면 3단 힘은 뭐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다시 밀어주는 힘이 좀 있구나. 그렇네. 좋네요. 이 정도면. 이게 승차감이 지금 아까 엄청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롤은 생각보다 꽤 많네요. 이 세팅이 상당히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됐구나.
일단 승차감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도 어차피 서스펜션이 뭐 더 단단해지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코너에서는 롤이 꽤 있네요. 자,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도 뭐 기어를 내릴 때 회전수를 적극적으로 보정해 준다든가 그렇진 않습니다. 좀 반응이 느리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힘이 있는데 좀 회전수 보정 이거 좀 제대로 해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아침에 비가 살짝 내려가지고 지금 노면이 젖어 있어서 조금 제대로 세게 밀어붙이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네요. 회전수 보정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좀 많이 맥이 빠지긴 하네요. 자, 그럼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륜이 아니다 보니까 휠 스핀이 살짝 나고요. 힘이 뭐 지금 산길을 조금 주행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이게 세팅 자체가 좀 스포티한 세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엔진 운용이나 변속기 운용 같은 부분도 아주 좀 스포티한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기본적으로 많이 좀 부드럽다 보니까 안정감은 있긴 한데 그래도 롤이 조금 큰 편이고 허둥대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허둥대지는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주행을 하긴 하는데 롤이 조금 더 크다는 점. 그래서 이 차 세팅 자체가 뭐 아주 스포티하게 이 차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세팅된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인 힘 자체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생각보다는 상당하게 잘 해놨네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승차감이 조금 부드러우면서 이런 요철들을 통과할 때는 그래도 조금은 단단하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을 잘 해놓은 편이죠. 네, 오늘 시승 코스가 뭐 아주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산길도 좀 주행해봤고 고속도로도 좀 간단하게 달려봤는데 일단 힘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근데 기대치가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조금은 막 펀치력 있게 그런 쪽 세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230마력을 세팅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그랬으면 아마 좀 펀치력도 팍팍 터지고 나름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막 다이나믹하게 주행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근데 2단 3단에서 제가속할 때 펀치력 이런 부분은 그래도 또 상당히 살아 있어서 야, 이 힘 자체가 상당히 좋구나 라는 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사륜 구동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산길 같은 경우에 노면이 살짝 젖어 있어서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뭐 사륜 구동 모델이었으면 아마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비교들을 해볼 수 있는데 공간 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형 산타페 이런 걸로 비교할 수도 있고 현재 신형 산타페랑 비교하더라도 휠베이스가 불과 1cm 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공간에 여유가 있더라. 그런 반면에 길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뭐 화물 공간이 그렇게 많이 깊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2열까지 눕혔을 때 제가 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갖고 있는 점은 뭐 공간에서는 크게 아쉽지는 않죠. 자, 경쟁 모델들 중에서 이제 뭐 티구안이라든가 아니면 라브4 이런 모델들과 비교하더라도 이 차가 이제는 월등히 더 커졌기 때문에 공간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이 차가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스탠다드 휠베이스가 아니고 이제 약간 흔히 말하는 이제 롱휠베이스 버전을 국내에서 팔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국내에서만 비교한다고 봤을 때는 경쟁 모델들 대비 이제 뭐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 트레인이 1.6 가솔린 터보가 뭐 상당히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디젤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6 가솔린 터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고민되는 게 이제 그러면 그냥 일반 가솔린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살 것이냐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마음이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처음에 이제 재원이랑 이런 것들만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게 최상위 인스피레이션 기준으로 1.6 터보 대비 이 하이브리드가 312만 원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트림에서는 가격 차이가 좀 더 많이 나는데,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옵션들이 일부가 빠져요. 그 1.6 터보가.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기본형부터 옵션이 조금 더 좋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기본형에서는 가격 차이가 좀 더 많이 나는데, 어쨌거나 거의 비슷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인스피레이션으로 올라오게 되면 가격 차이가 312만 원이 차이가 나더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브 앤 폴드, 그 싱킹 기능, 그 기능이 빠진 점, 그거 외에는 뭐 큰 차이가 없어서 가격 차이가 312만 원이 나는데, 그러면 연비, 말씀드렸던 리터당 3.7km의 연비를 더 얻기 위해서 312만 원을 쓸 건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져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파워,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일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만 하더라도 배터리가 거의 한 60% 가까이 충전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차가 잠깐 정차해 있을 동안에 뭐 에어컨을 쓴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을 쓴다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이 차 가지고 뭐 차박한다고 했을 때 그때 쓸 수 있을 만큼의 전기를 세이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정도의 전기는 아니지만 주행 중에 잠깐 차를 정차해 두고 누군가를 기다릴 때 에어컨이 켜져 있고 음악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뭐 그렇게 쓰기에는 사실 이 하이브리드에서 충전해 놓는 전기만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312만 원을 더 주고 훨씬 더 강력한 힘을 평상시에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연비도 더 좋고,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의 그런 어떤 그 연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운전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으신 분들은 강력 추천, 그리고 전기를 여유있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이거를 단순하게 하이브리드니까 연비가 좋아서 내가 1년에 얼마를 타는데 얼마면 그게 차값에서 빠지겠지,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312만 원이라는 갭이 그렇게 적은 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스피레이션에 풀옵션을 하게 되면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죠. 3천만 원 중반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투싼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가격이 사실 꽤 많이 높죠. 야, 투싼을 어떻게 3천만 원 중반을 주고 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쉽지 않은 가격이요.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그냥 1.6 터보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 될 텐데, 1.6 터보도 사실 뭐 낮은 가격은 아니긴 하니까 그래서 이 투싼의 하이브리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접근법 자체를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는 투싼이랑 좀 다른 고급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그 가격이 이렇게 억셉트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투싼이라고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쉽지 않은 가격이죠. 이게 지금 승차감을 좀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지금 이쪽 길로 들어왔는데요. 야, 승차감 좋네요. 확실히 산길에서도 느꼈지만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세팅에 롤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와 봐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렌토보다 진짜 3000배는 더 좋은 승차감을 갖고 있네요. 이거 뭐 아주 만족스러운데, 이러면. 그래서 평상시에 이 차를 타시면 승차감 쪽에서는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기대치가 높으면 막 밀어붙일 때는 힘이 좋다는 걸, 이게 충분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근데 평상시에 타다 보면 이게 문득문득 힘이 좋다는 걸 느끼는 거죠. 차가 쑥쑥 이렇게 나가는 느낌들이 있어서 문득문득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지금 특히나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되면, 그죠? 이렇게 쑥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야, 참, 승차감 진짜 좋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그 EV 모드로만 한번 살짝 주행을 해보면, 지금 현재 EV 모드거든요. 그럼 에코로 바꾸고,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EV 모드가 있는 점이
진짜 편하고 좋아요. 이게 그 골목길 같은 거 움직일 때 차가 이렇게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타보면 그때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4세대 신형 투싼, 그 중에서도 1.6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됐고 사이즈가 많이 커져 가지고 위급 모델을 위협할 만큼의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큰 매력이고요. 파워트레인이 1.6 터보 가솔린에다가 전기 모터가 더해지다 보니까 합산 출력으로 230마력 수준의 상당히 강력한 엔진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렌토에서도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힘인데, 지금 이 차는 더 작은 투싼이다 보니까 힘에서는 정말 강력하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저는 승차감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이 투싼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디자인, 그 다음에 파워, 하이브리드의 파워, 그 다음에 승차감, 이 부분들이 지금 다 마음에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비 면에서도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장비들이 다 적용되어 있어서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고,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반자율 주행 기능들도 잘 적용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은 좀 많이 아쉽고요. 시프트 패들도 적용되어 있어서 좀 다양한 환경에서도 타실 수가 있고,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게 세팅 자체가 조금 스포티하거나 다이나믹하거나 그런 쪽 세팅은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륜구동 모델이 출시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 점도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사륜구동이 꼭 필요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이브리드는 아직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새롭게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이 상품성이 상당히 괜찮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의 경우에 이거를 연비를 염두에 두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기에는 가격 부담이 조금 있더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지면 위급 모델이랑 간섭도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투싼을 사는 게 아니라 투싼의 위급 모델을 산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만 수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다 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투싼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제가 만약에 지금 SUV를 사려고 고민을 한다면, 이게 그 소렌토는 어쩔 수 없이 공간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즘 거기에다가 제가 이사를 좀 하고 있는데 큰 짐 같은 거 넣어가지고 쓰기에 정말 좋아가지고 그런 용도로 봤을 때 확실히 더 여유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분명히 좋긴 한데, 근데 그런 용도 말고 만약에 이 차를 평상시에 개인적인 용도로, 출퇴근용으로 그렇게 탄다고 하면 저는 투싼을 고를 것 같아요. 일단 승차감 자체가 얘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는 투싼이 마음에 듭니다. 정리하자면 기대했던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기대보다는 펀치감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근데 그것도 평상시에 타다 보면 힘 좋은데 이런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된다. 2열은 진짜 여유가 있고 등받이 각도 진짜 좋네요. 자, 일단 궁금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어서 이 정도로 오늘 시승은 만족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두 모트리언입니다.